네, 반갑습니다. 9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CPI가 출시되면서 증시는 다이렉트로 호재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 CPI가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근원 0.3보다 높으면 어떡하지라는 증시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결국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출연하자마자 채권, 달러 시장이 모두 하락하면서 이거는 증시 호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구간이죠. 관세 영향이 전혀 없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관세 영향이 존재하는 구간이긴 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ISM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비스 부문에서의 물가는 확실히 올랐지만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서 물가들이 감소하면서 전체 CPI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멤버십 통해서는 관련해서 아이온큐, 테슬라, 비트마인 3개를 추가 매수 진행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함이 크고 추가적으로 시황을 계속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엔비디아를 샀더라면 아니면 그때 내가 속스를 샀더라면 라는 후회가 없을 만큼 뒤에 더 좋은 종목들 정말 많기 때문에 그때 그거 안 사서 내가 이만큼 수익 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모든 퍼포먼스는 그냥 제 실력에 비례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쓴소리 주시는데 항상 제가 감내하고 또 항상 감사하게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조언 주시면은 항상 제가 또 수정도 하고 또 교훈 삼아서 성장한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CPI가 출연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소폭 눌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본장에서는 이게 지난달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사실 눌리는 데 있어서 별로 겁먹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종가는 위로 마감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S&P 기준으로 보자면은 SPY로 봐드릴 때 SPY 같은 기준은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승 추세를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리고 있으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이제 언제까지 가나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요. 이 구간까지 돌파하고 나면은 이후로 S&P 500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로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현재 1.5에서 2%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단기적으로 상승이 열려있는 구간이고 SPY가 이 기준에서 돌파한다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는 단기적으로 증시가 언제까지 오늘은 크게 악재도 없고 목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금요일에 소매 판매 지수 있는데 소매 판매 데이터가 생각보다 좋게 나올 거예요.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끼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뭐 물가가 그렇게 높다라고 나오지도 않았고요. 직전에 나왔던 모든 매크로 데이터들이 소비를 하락시켰다라고 나올 데이터들도 없었기 때문에 소매 판매도 당연히 좋은 데이터가 출현하면서 지금 상승을 즉 이번 주 내내 좀 남은 하반기는 증시가 어느 정도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중소형주 순환매가 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증시가 밀리면 공통적으로 좀 하락이 출현해야 되는데 결국 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사야 되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야 되나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과하게 오른 대형주들이 금리 인하 시그널에 맞춰서 같이 오르지 않아요. 금리 인하는 항상 비코인으로 치면 알트코인들이 더 올라가고 종목으로 치면은 중소형주들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언제나 호재로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셀이 빨간줄 그어져 있는 이 추상단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대략 한 5% 정도 더, 즉 S&P 500이 뭐 2에서 3%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러셀은 5에서 6%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잘해야 192불에서 195불 이 구간 열려있는 구간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엔비디아는 지금 구간에서 179불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175불 이탈하게 되면은 전략 매도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 전까지는 일단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XXX 기준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하락 추세를 모두
다시 한 번 더 되돌리는 상승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우리가 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XXL도 굳이 크게 담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야 될 소형주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엔비디아 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면은 이런 식으로 중국이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 관련해서 계속 이슈를 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이 제한된다면 XXX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약간의 소외감은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소외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잡지 않는다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XL을 매수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XXL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XXL 같은 경우는 실제로 31불까지도 상승이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31불까지는 좀 가져가시면서 크게 뭐 없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도 크게 보이지도 않고 26불 이탈하게 되면 좀 비중 축소 정도까지만, 20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26불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그러지 않으면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후에 20불까지 떨어지는 것은 공통으로 보거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 이 후에 뒤에서 떨어지는 것을 공통으로 보는데, 이 후에 떨어지는 것이 실제로 아까 S&P 500 기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 올라가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더 올라갔다 떨어지냐는 이제 매크로 데이터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시기죠.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증시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도 대략 31불 때까지는 XXL 기준에서는 상승이 좀 열려있는 구간이긴 하죠. 그래서 이탈 전까지는 끝까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자, 결국 7불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출현했어요. 오늘 분장에서 말아올리지 못한다면은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던 G라인들을 모두 이탈하게 되면서 밑으로 빠질 텐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조금 더 하락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대략적으로 한 6.5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염두해놓고 속수를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 어제 저 정도 올랐으면 한 요만치 올라갔어야 되는데, AMD도 지금 중국 관련돼서 악재 같이 지금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AMD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은, AMD는 어차피 결국 후에 올라도 제가 보고 있는 타점은 여기에요. 어디? 140불 초반.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저희 멤버십 통해서는 중장기 어떻게 AMD를 1년 동안 내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 글을 남기면서 스윙지로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아이온큐, 그리고 비트마인은 뭐 하겠다, 매수하자라고 안내드렸죠. 이 세 개 퍼포먼스가 제일 좋아요. 그 중에 테슬라인데, 자, 전날 눌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약간 소원한 그림이었지만 단기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저항 구간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차피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테슬라 중에 하나예요. 당리 사람들이 빚내서 차 사고 빚내서 집 사는데, 그렇죠. 이거 45불, 350불 돌파가 나오면서 위로 강하게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걱정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시간 봉 기준에서 20일선, 50일선 골든 코러스 출현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고, 이미 추세가 위로, 그리고 자, 볼벤이 위로 확장되면서 이평선이 모였다가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380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350불 돌파는 첫 번째로 봐야 된다. 하지만 380불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전날 수폭 눌렸지만 이 수폭 눌리는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 눌려도 되거든요. 41불 때까지 눌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위로 올려줘야 되는 구간이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48불 때 위를 돌파하고 올라갈 것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이거를 뚫어줘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아직 아이온큐가 없다 하시면은 46불, 48불 뚫을 때 매수하셔도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41불까지는 밀려도 전혀 무방하다 까줘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온큐는 위로 상방을 보고, 리게티 같은 경우가 자, 전날 지지받아야 되는 G라인을 지지받고 위로 추세를 돌렸죠. 상승 쐐기형 패턴 내에서. 크게 보면은 리게티는 상승 쐐기형 패턴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위로 상승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구간이죠. 15불 이탈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끌고 올라가셔도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입꼬리를 좀 길게 남겼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사실 이런 패턴은 캔들상 기준에서 이렇게 밀리는 게 사실 정석적인 패턴이죠. 그리고 사실 팔란티어가 나스닥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막 완전 빅테크 대형주는 아닌데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무빙 자체가 엔비디아랑 동일한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랑 똑같은 빅테크 무빙을 타고 있기 때문에 즉 팔란티어가 그렇게 크게 막 20% 30% 올라가느니 엔비디아, 아이온큐나 테슬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추상단 돌파하지 못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83불대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걸 좀 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3불, 179불. 200불까지 상승은 열려있는 구간이긴 하나 200불대 도달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좀 더 볼 것 같기는 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날 이더리움이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해당 구간 위에서 돌파가 출현하게 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출현할 수 있는데, 아직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4.8K까지 더 상승이 열려있기 때문에, ETHU 보유자분들도 145불 이탈하지 않았으면은 이후로 더 끌고 가시면서 183불에서 190불까지도 충분히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0불? 200불까지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ETHU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닐 같은 경우도 어제 40.5불 결국 돌파하지 못한 이런 좀 아쉬운 모습 38불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일단 캔들은 나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불 돌파하면은 38불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8불 돌파 매매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40불이 아니라 43불까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 종목도 34불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겠죠.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급등한 종목 구간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코인베이스 쉬어가는 건 약간 이해 안 가는데. 자, MSTU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7.5불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전저점 G라인 체크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8불 돌파해놔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21선하고 51선 데드크로스 나오려고 하는 이 구간 올려서 지지 받아놔야 그래야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본인 전고점이었던 10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바로 올려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죠. MSTU는 별로 차트가 이쁘진 않아요.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가 전날 좀 18%대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드디어 좀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언제 가나 했어요, 진짜. 자, 디파이 같은 경우는 혹시나 본장에서 16불대까지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눌러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종목이 20불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정말 위로 강하게 열려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 구간이 18불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저항 구간인 20불대만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28불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꽤 상승이 크게 열려있죠. 대신에 20불 돌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20불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이만큼 오르고 다시 전저점 리테스트 받은 다음에 이후로 좀 긴 박스권 횡보를 지나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20불 횡보 구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샤프링커 같은 경우가 약간 소원한데 괜찮아요.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이나 자리 잘 잡고 있어서 그래서 샤프링크 들고 계신 분들은 샤프링크 들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디파이 들고 가실 분들은 디파이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같이 갈 거예요. 앞뒤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 샤프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이 그림 나오면서 25불대 돌파가 좀 출현하게 된다면 이후 목표가는 28.5불에서 최대 35불까지도 상승이 열려있는 구간 그래서 25불, 28.5불 돌파매 진행하시면서 목표가 35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이 정말 좀 좋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 전날 소폭 하락이 좀 출현했지만
굳이 리스크로 보지 않았고 실제로 본인 1시간 본 기준에서 21선 따라서 타고 올라가니 정말 좋은 그림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 추세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 그림 나온다면은 우리가 63불, 75불 돌파에 진행할 때 100불까지 일단 노려서 볼 수 있는 구간이 비트마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클 실제 발표 나오면서 좀 좋은 기대감 나오면서 위로 올랐다가 결국 밀리는 그림. 이거는 결국 150불, 예. 지라인 매매를 한번 잡아볼 법 하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코인베이스부터 해서 스트레티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인 거래소 관련주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트레저리 관련주들이 좀 재미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좀 제한된다면은 별로 재미없을 구간으로 진입해요. 이거 175불 돌파가 중요한데, 직전에 이렇게 175불 돌파하지 못하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둔 거는 개인들이 여기 저항으로 가져갈 구간들이 높아요. 이런 개인 저항 구간은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결국 다시 올리더라도 이 구간 저항으로 존재하고 밀어낼 가능성도 높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피그마 좀 볼까요? 피그마 같은 경우도 75, 80불대 지지받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좋죠? 피그마 같은 경우도. 자, 피그마도 지금 구간에서는 90불대 돌파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파 매매가 가능한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럴 때 있어서 이거는 100불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은 이런 흐름으로 보이죠. 네, 피그마, 100불 맞네요. 피보나치를 지금 이 두 구간에서 그었을 때, 즉 여기 이 박스권 구간에서 우리가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도 동일하게 목표가 100불, 그리고 직전에 한번 상승이 출현했던 이 슈팅 구간을 그어도 전반적으로 적당히 100불대의 근방에 나온다면은 딱 100불대가 저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100불까지는 들어 올려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불까지는 한번 들어 올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00불까지 들어 올린다라고 해서 바로 막 오늘 내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렸다 가도 돼요. 눌렸다 간다라는 것이 대략 80불대 훼손하지 않으면서 눌렸다 올라가면 100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러셀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재미있을 거예요. 중소형주들이 재미있을 거면은 어떤 중소형주들이 제일 재밌냐면은, 자, 리졸브, 그리고 테슬라가 상승하면은 우리에겐 레코시스텐주도 기회가 한 번씩 더 오겠죠. 그리고 리졸브나 양자 섹터가 올라가면은 퀀텀 SI나 이 SSAI 얘도 한 번은 우리가 중소형 순환 매장에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치고 올라가는 구간들이 일단 테슬라나 아이온큐가 좀 먼저 출발하고 나서 올라가는 구간이겠죠. 네. 그 점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